유통정보 제7강 요약강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385페이지를 하고 있죠. SCM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해서 끊어서 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별 SCM에 대한 적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기업, 섬유죠. 섬유, 의류 부분이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QR입니다. QR.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러니까 수입 의류죠. 수입 의류에 대해서 증가가 되면서 이 의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초점을 줬어요.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를 초점을 뒀죠. 그걸 대응해서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션 의류 업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식품 잡화 부분이 나옵니다. 식품 잡화 부분. 그래서 얘는 이제 90년대,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90년대 미국의 슈퍼마켓이 이제 들어서면서 신속 재고에 대한 보충이죠. 보충.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ECR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ECR. 그래서 ECR은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죠.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슈퍼마켓 매출 신장률 저조의 해결 방안으로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협조를 이제 기본으로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신선. 신선에 대한 식품이죠. 식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EFR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효율적인 식품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신선식품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선식품을 부패하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부분. 그래서 의약품 부분은 이제 밑에 의료 공급 체인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업계 전체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약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유통물류가 어렵습니다. 소량, 다품종, 다빈도죠. 소량, 다품종이고 다빈도다. 빈도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섬유 의류 부분에 QR 나왔고, 식품 잡화 부분에 ECR,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신선식품에 대한 그 부분. 이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선진국 갈수록 신선식품이 또 요구되고, 효율적인 식품 서비스 대응이 가며, 마지막 의약품 부분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유통물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량, 다품종, 다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SCM을 위한 우리가 그 표준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밑줄만 쳐보세요. 이건 SCC죠. 그래서 얘는 SCM의 표준화를 위해서 1997년 미국에서 우리가 컴팩이라든지 P&G, IBM, 70개 역의 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독립된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주요 업무와 구성은 그냥 밑줄만. 얘는 SC, 그죠? Operation Reference. 그래서 SCOR 모델의 표준화에 주력을 하고요. 업계 평균, 그 다음에 업계 최고 등의 벤치마킹 데이터를 공표하고, 데이터 대부분 이제 PRTM 등 컨설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고 있죠. 4개 분과인을 둡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조달, 제조, 공급 계획으로 각각 분담하고 모델하고 있다. 자, SCOR이라는 것은 이 기업 내 SC 간, 물론 이제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죠. 자, 얘 모델은 이제 공통의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최상의 실행, 성과 자료의 비교, 최적 소프트웨어를 작용하게 한 표준이다. 특징은 그냥 업무 흐름을 표시한다. 프로세스 중심의 지향적이다.
행위적 특성을 갖는 경영비즈모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각 프로세스의 정의 이해도 성과 항목, 측정 지표, 최선의 실행, 필요한 소프트웨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요 나와 있는 SCM에 대한 요거를 이제 위주로 가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OBI라는 것은 좀 우리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OBI는 좀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때요? 인터넷상의 기업 간에 우리가 이 구매 환경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대규모로 조달하는 활용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대규모로 조달하는 활용에다가 가장 키가 되겠죠. 몇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개적이고 중립적 거래 원칙은 이 기술로 표준 설정 후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양측 모두 표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업체는 이제 구매 요청자의 정보, 계정 코드를 승인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는 제품 카탈로그, 가격, 주문 입력, 재고 관리 등 주문에 관련된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M을 위한 정보에 대한 시스템은 좀 우리가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좀 해보세요. 그래서 387페이지가 중요하죠. 387 들어갑니다. 자, 387페이지도 우리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시면서 좀 공부를 할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SCM을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서 지속 상품 보충 CRP, 그 다음에 자동 발주 시스템 CAO, 크로스토킹, 저장을 않고 그냥 바로 유통 관점에서 본다면 물류 관점에서는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사적 자원관리 ERP는 구축돼야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첫 번째 우리가 CRP, 보통 우리가 CR이라고 하죠. 자, 얘가 중요한데 그래서 얘는 지속적 보충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충 시스템. 그래서 지속적인 상품 보충이죠. 프로그램입니다. 또는 연속적 재고 보충, 유통 공급망의 주문량에 근거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항시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밑에 경로구성원이라는 것은 자,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공급자가 있으면 유통업체가 있죠. 얘네들 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공급자가 공급 시점과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공급 체인에 속한 거래업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판매량에 근거해서 이제 전통적 유통업체가 주문을 하는 전통적 상품 보충 프로세스가 아니라 시기적인 상품 수요와 예측 수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급자가 상품을 소매점한테 공급하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매량 같은 거를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공급자 상품을 이제 보충하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 지속적인 상품 보충 또는 연속적 재고 보충이라는 게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뭐 실적인 상품 수요와 예측 수요를 근거로 해서 공급자가 상품을 소매점에게 공급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구현되면은 다빈도 배송이 가능해지고 공급자 재고 관리라는 게 중요하죠. VMI. 그죠? 그래서 공급자가 결정하는. 그래서 이 공급자가 상품 보충 재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업체가 재고 데이터와 점포별 주문 데이터에 매일 공급자에 전송하면 공급업체는 물류업체가 소매점포의 상품 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항상 중요하죠. 자, 이 CRP는 소비자의 수요에 근거해서 공급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끌어당기 방식, 풀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 유통 소매점에 재고가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밀어내기 방식이죠. 재고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CRP는 거래선 간에 상품이 공급되는 모든 지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유통 공급 과정에서 상품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또는 도매 배송 업체의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출고 데이터가 이제 곧 이제 포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RM의 발전 단계에서 포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상품 호출 프로세스를 보다 개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 데이터가 나중에 포스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포스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특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전제 조건은 뭐 그냥 얘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EDI잖아요.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EDI는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상품의 출고 요청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단품별 판매, 단품별이라는 건 뭐였어요? SKU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품별 보충이 가능하죠. 판매에 따른 제조업체의 단품별 보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면 되고, 판촉 활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포스 데이터에 근거한 상품 보충은 제조업체로부터 소매 점포까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며, 심지어 상품 흐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자, 효과를 볼까요? 상품에 대한 주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키가 되겠죠. 정보의 흐름이 이제 벤 EDI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상품의 보충 주기가 단축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수요에 대한 반응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니은에 상품의 흐름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다빈도 배송 가능하죠. 양의 상품을 배송하는 대신에 우리가 소매업체와 도매업체 창고의 재고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경우는 이제 배송이 자주 이루어지며 운송 비용은 더 들지만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져요. 항상 적절한 재고를 보유하고 재고 보유 비용과 운영비, 또 진부화 비용이죠. 부패나 상실로 인한 비용 등을 감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또 창출이 또 가능하다는 걸 예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거래 2번이 또 중요합니다. 이 CAO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또 3개 쳐놓으셨죠, 아까. 그래서 그대로 갈게요. 자, 얘는 우리가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 발주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는 게 키가 되겠고요. 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재고가 소매점포에서 설정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충 중이 되죠. 컴퓨터에 의해서. 그래서 ASO라고도 하고요. 그럼 얘는 포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재고 수준, 상품 수령, 안전 재고 수준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분석해서 컴퓨터가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ECR, 그 다음에 US의 정의.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포스 데이터와 EOS를 연계하는, 그죠? 이렇게 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포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EOS를 연계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뭐 성공적인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상품의 판매량과 보충 상품의 필요 수량 사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소비자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매장에서 유통업체가 갖고 있죠. 얻어지는 판매 데이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표시된 우리가 EAN, UCC, DTIN 코드가 있죠. 유통업체 매장의 판매대에서 포스에 통해서 바코드를 통해서 판독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제 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뭐 기본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계산대에서 나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EAN UCC 코드 체계에 대한 신뢰, EDI 주문서 전송 여부, 그래서 효과를 봐야 됩니다. 효과 같은 게 또 우리가 나올 수 있죠. 효과 보면은
예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ECR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실현 가능해지고. 그래서 CIO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재고 관리도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객에 대한 반응과 효율적인 상품 모축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억에 포스 데이터와 상품 모축 과정에서 연계함으로써 자, 비용을 최대한 줄여댔죠. 진열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상품 판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파촉 활동을 위해서 발생하는 제품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신속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매업체는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의 수요에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영비를 절감하고 재고수를 낮출 수 있다. 자, 포스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어때요? 여기 디귿이 키겠죠. 수작업에 없이 점포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고 한 주문은 이제 EDR을 통해서 물류센터로 전송되고 즉각적으로 이제 재고 보충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을 물류의 동기화 우리가 및 수요 관리 통합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시행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당연히 이제 재고 보유량의 감소, 주문서 작성 및 발송 비용 절감, 그다음에 주문서 처리 에러 감소, 감소 절감이죠. 제조업체 유통 간의 분쟁 감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과다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뭐 계절마다 우리가 시행하는 할인 행사 감소, 신속히 대응하니까 결품을 줄이죠. 매출액 증대, 원활한 상품 배송, 고객 니즈, 고객의 요구를 위해 맞춤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체가 일일 판매 실적을 기초로 한 예측치를 통해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매 데이터가 이제 기초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측치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조업체가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행되는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 발주 시스템이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겠죠,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크로스토킹입니다. 물류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토킹. 그래서 이 물류 유통센터에서 중요시 됩니다. 물류 유통센터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 중심 물류 창고예요. 유통 중심 물류 창고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본다면 창고나 이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점포에 배송하는 거죠. 이게 물류 시스템이 가장 이제 물류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또 출제가 되는 크로스도킹이거든요. 보관 및 피킹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입고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에 있어서 긴밀한 동기화를 또 필요로 하고 물류센터로서의 크로스토킹은 배송의 동기화가 결정적인 중요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디귿에 중간 저장 단계가 거의 없고 전혀 없이 배송 지점으로 배송하는 겁니다. 추가 작업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게 점포로 배송할 차량에 적재된 유사한 패키지와 함께 배송 도구로 이동되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유통업체나 이 도매, 배송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재고를 제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이점은 상품을 창고 로케이션으로 입고되고 출고되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 MIS 시스템을 연결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류 비용을 감소하죠. 다 감소가 맞겠죠. 물류센터가 상품의 유통을 위한 경유지로만 사용되므로 물류센터의 물리적 공간 감소, 면적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통업체의 결품 감소, 공급체인 전체의 저장 로케이션 수 감소, 제조 수준 감소. 다 감소니까 우리가 감소 효과가 있고 증대 효과라는 건 올라가는 거죠. 무슨 증대가 효과가 있을까? 그럼 물류센터에서의 평방미터당 회전율 증가,
매출액이 늘고 수익률이 늘겠죠. 회전이가 모아지니까. 그다음에 상품의 진열 생명 연장하고 상품의 공급 용이성이 또 증대한다. 원활한 효과는 상품의 흐름을 또 원활하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ERP잖아요. ERP라는 자체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ERP에 대한 그 의미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ERP라는 자체는 어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얘는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가 가장 키포인트죠. 기업 전체.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변화로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정보기술, 현진 프로세스의 결합이에요. 그 프로세스 처리 혁신이 되면서 업무 처리 방식의 혁신을 가져오죠. 그래서 얘는 생산, 우리가 이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한 여러 개의 시스템,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구매, 고정사산 등의 운영 시스템을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기업 리엔징을 기법이랍니다. 자, 효과라는 자체는 밑에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 IT 자원을 활용해서 동시에 통합 처리한다는 게 중요하죠.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생산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재 소유 계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날 MRP의 자재 계획 소유에서 지금 ERP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ERP. 그래서 ERP로서 이제 진화된 거죠. 그래서 자재 소유 계획에서 진화된 기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생산 관리보다는 이제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전략의 경영 관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CM을 위한 정보 기술은 제가 제 8강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웨어하우징,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이 카탈로그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시죠.